이번 시간에 21년도 2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사 2회고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이제 단선 결선도 하면서 뭐 문제 자체가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냥 이제 시퀀스 이렇게 도면이 나오고 이제 문제에서 이제 뭐 참고사항 이렇게 쭉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요 TR1 요거에 대한 적정 용량이 얼마인 거고, 그리고 요 TR2에 대한 적정 용량이 이제 얼마인 거고, 그리고 TR1 변압기 2차 측 전격 전류를 구하십시오. 그건 이제 이거를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하면은 3상이니까는 루트 3에다가 성건전단 380 해가지고 이제 전류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1, 2번이 이제 메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4번하고 5번은 이제 ATS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부하를 고장이 났을 경우에 비상전원으로 비상발전기 전력으로 자동으로 전환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내용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거고, 5번도 이제 변압기 2차측 중성섬은 이제 고저하 혼적 방지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얼추 이제 또 이제 아시는 내용들이고 이제 암기하는 내용들이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 좀 이제 암기를 좀 해두시고 저는 이제 푸는 문제, 계산 문제 위주로 이번 시간에도 이게 설명을 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이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는 건데, 이제 기본적인 식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TR 변압기 선정은 이제 설비 용량에다가, 그쵸? 수용률을 곱하시고, 부등률 있으면은 부등률 고려하시고, 역률을 이제 고려하실 때에는 얘가 킬로와트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역률을 고려를 하는 거고, 그쵸? 킬로와트가 아니고 그냥 kVA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쵸? kVA로 나오면, 요건 이제 굳이 이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정도만 이제 내용을 아셔도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이제 부하가 어떤 부하가 변압기 1번에 걸렸는지를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부하가 이제 변압기 1번에 걸렸냐면 전등 및 전열 부하가 이제 걸렸죠. 그거에 대한 설비 용량과 수용률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 뭐 부하 간에 부등률 있으면 고려를 하시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부하가 이렇게 전등 및 전열이다 이렇게 이제 글씨가 이렇게 하나로 나와 있는 경우는 부등률이 이제 나오진 않죠. 보통 이제 동력별로 이제 변압기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상호간에 부하 상호간에 이제 부등률을 이제 고려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설비 용량하고 수용률만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요. 그 조건이 표에 참고 사항이 나오죠. 그래서 참고 사항에 보시면 TI 변압기 및 T2 변압기의 효율은 이제 90%래요. 조건들을 좀 쓰셔야죠. 요거 효율이 90%. 보통 이제 이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효율은 요것도 90%, 0.9. 값으로 대입할 때에는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0.9%. 그리고 T2 변압기 용량은 15%의 여유를 갖는데요. 요 T1 말고 T2는 여유율이 15%. 요 계산할 때는 얼마를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1.15를 대입을 하시는 거죠. 1을 하면 100%니까 여유율을 주지 않은 상태인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15%만큼 더 여유를 주는 거니까 계산할 때에는 1.15를 이제 고려를 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부하가 나오네요. 전등 및 전열에 대한 부하 합계 kVA로 나왔죠. 역률과 수용률을 다 반영을 했대요. 그러니까 요걸 다 반영을 했어요. 요거를 다 반영을 한 용량이 얼마냐면 390.42. 그렇죠? 390.42 kVA는 요거를 다 이제 고려를 한 거고, 여기 이제 보통 이제 변압기 용량 선정할 때는 효율을 주지 않는데, 요거는 이제 변압기 효율이 0.9다라고 했으니까는 요거를 0.9로 나누어서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는 거 봤더니 433.8 이렇게 나왔대요. 433.8 kVA. 그렇죠? 요건 이제 계산값이고, 요거 갖고 변압기 용량을 이제 선정을 하시는 거죠. 얼마냐면 이제 그 참고사항에 보면 변압기 표준 규격이 있는데,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큰 거를 써야 되는 거니까는 우리는 따라서 500짜리 변압기를 선정해서 저 TR1에다가 이제 놓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1번. 2번. 가로 2번은 TR2 변압기 이제 적정 용량이 이제 얼마인지를 이제 선정을 하시는 건데, 요거랑 아마 이제 개념은 비슷할 거고, 그 대신에 여기는 이제 그 부하가 일반 동력하고 이제 비상 동력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일반 동력과 비상 동력의 합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그 표 이제 또 나와 있어요. 일반 동력의 부합계의 역류가 수용률을 반영한 게 얼마냐면 110.3, 그렇죠? 이게 110.3 kVA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일반 동력이. 비상 동력은 이걸 다 이제 고려를 했을 경우에 75.5 이것도 kVA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에 구했었던 거랑 똑같죠? 이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제 편압기 용량 이제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냐면 이제 TR 용량은 어차피 이걸 다 고려한 거니까는 얘하고 더하면 되는 거죠. 100.3 플러스 75.5 그렇죠? 여기에다가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역류를 이제 0.9를 이제 고려를 하시고 요건 이제 이번 변압기는 하나를 더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걔가 뭐냐면 여유율을 15%를 주겠다라고 했으니까는 그렇죠? 거기에다가 1.15를 더 이제 고려를 하시는 거다. 15% 여유를 더 주는 거다. 아까 설명했듯이 그냥 1이 곱해져 있으면은 여유를 주지 않는 이제 100%인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15%만큼 여유를 더 주는 거니까 이렇게 1.15를 이제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237.41 이제 kVA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참고 사항에서 용량을 선정하시면 이거보다 이제 하나 큰 거를 선정하셔야 되는 거니까 300짜리를 선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300 kVA가 이제 되겠다, 그렇죠? 어려운 건 요식만 하시면 되는데 게다가 요건 이제 요 내용을 다 준 거죠, 그렇죠? 효율만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변압기 문제를 푸는 거. 기존에는 이제 효율을 고려하는 이제 문제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거 딱 나오면은 이렇게만 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효율 이러면 이제 당황할 수가 있긴 하지만 이제 한번 풀어봤으니까 다음에 이제 효율까지 고려하는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충분히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세 번째는 TR1 변압기 2차 측 전격 전류죠, 이거죠. 이 TR2 변압기 2차 측 전격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대충 이렇게 지울게요. 지우면 세 번째 문제인데 TR2가 아니지. TR1의 변압기죠, 이거. TR1 변압기 용량이 아까 위에서 구했는데 500이었죠. 2차 측 전격 전류 어떻게 구해요? 전체 용량에다가 3상이니까 루트 3배에다가 2차 측 전류니까는 2차 측 전압을 대입을 하시고 역률 이제 있으면은 코사인 세타까지 이제 하시는 건데 요거 이제 kVA가 나왔으니까는 요거는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까지만 이제 고려를 하면 되겠다. 그렇죠? 얘는 500이었고, 그렇죠? 500 곱하기 10의 3승 루트 3배에다가 전압은 이제 선간 전압을 대입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 보면 380에 220이라고 나왔죠. 선간 전압은 380, 상 전압은 220이죠. 그 380을 루트 3으로 나누시면 이제 22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는 380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산기 누르면 되는 이제 간단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건 759.67 759.67 암페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평이하게 이제 구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변압기 용량 구할 때 이제 효율까지 고려하는 문제는 기존에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율이 나왔을 경우에 이렇게 나누어서 변압기 용량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뭐 이제 4번하고 5번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FL-40D라고 나왔죠. 요 FL은 이제 형광등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FL-40D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요거는 이제 형광등이죠. 요건 형광등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요거는 와트수죠. 얘가 40와트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나오는 요 D는 뭐냐면, 색깔을 의미하는데, D는 이제 주광색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기본적인 요 그
표시에 대한 표현에 대한 이제 내용을 아시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 보시면 역률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렇죠? 역률. 역률은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아마 이거 뒤에도 또 한번 이제 그리게 될 텐데, 보통 이제 역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통 이제 그려서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가 우리가 그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를 우리가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우리가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역률은 코사인 세타니까는 각을 끼고 도는 게 이제 코사인이니까. 그래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피상 전력 분의 유효 전력으로 이제 역률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근데 요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얘가 40W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와트니까 위에다가 단위로 쓸까요? 요거는 와트, 요거는 VA고, 요거는 VAR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와트니까는 이제 위에다가 40W를 쓰면 되는데, 문제 조건에 이러한 형광등이 있는데 안전기의 손실이 5W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니까는 버려지는 거지만 계산할 경우에는 대입을 하시는 거죠. 40 플러스 5. 그러니까 실제로 소모되는 거잖아요. 40W지만 5W만큼 손실이니까 어쨌든 이것도 소모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유효 전력 와트죠. 40W 손실도 5W. 그러면 밑에 이제 피상 전력을 구하셔야 되는데, 피상 전력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오지 않아서 피상 전력은 어떻게 구하세요? 이 피상 전력은 단위 그대로죠. 볼트 암페어니까는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는 거죠. 형광등이니까는 삼성부하 아니고 단성부하 들어가는 거니까 앞에 루트 3 곱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전압에다가 전류만 곱하시면 되는데,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220V. 그렇죠? 220V. 전류는 얼마냐면 0.25. 몇 퍼센트인지 역률이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야지 퍼센트를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역률이 나올 거고요. 하시면은 81.82%가 역률이 되겠다더라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역률 구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 요거 기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네, 시퀀스 문제죠. 시퀀스 문제인데, PLC 쪽 시퀀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기사나 산업기사 쪽에는 PLC 쪽이 잘 나오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걸 우리가 레더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시퀀스에서 표현하는 이제 A 접점을 의미를 하고, B 접점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제 B 접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요 이제 밑에 요 이제 네모 칸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이제 출력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 그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온 딜레이 타이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타이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온 딜레이하고 오프 딜레이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시퀀스에서 나오는 단어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한시 동작. 그렇죠? 한시 동작. 이라는 거 들어보셨고, 그리고 한시 복귀. 이런 말 아마 이제 일반적인 시퀀스 문제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오죠. 보통 이제 우리가 Y 델타 기동 같은 경우에 이제 한시 동작 타이머 접점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한시 동작, 한시 복귀를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딜레이는 이제 한시 동작인 거고, 오프 딜레이는 한시 복귀인 거죠. 의미가 뭐예요? 한시 동작은 입력 신호가 주어졌을 때에 바로 동작하지 않고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이 딜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 하는 동작, 스위치를 온 시키는 동작이 딜레이 되는 거니까 이 한시 동작하고 의미가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동작은 한시죠. 동작이 한시면 복귀는 어떻게 돼요? 복귀는 순시죠.
순시 복귀. 타이머 접점을 표현할 경우에는 A 접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이게 한시 동작 순시 복귀에 대한 이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동작은 한시적, 시한이죠.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하고 복귀는 바로. 그럼 한시 복귀는 뭐예요? 얘는 이제 복귀만 나왔으니까는 여기다 써볼까요? 얘는 한시 복귀니까 한시 동작이었고 얘가 한시 복귀니까 그럼 얘는 동작을 어떻게 할까요? 얘는 순시 동작이죠. 순시 동작 이렇게. 이것도 이제 접점을 표현하면은 A 접점 기준으로 이렇게. 만약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작은 바로 하고 복귀할 때는 일정 시간 이후에 복귀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한시 동작 한시 복귀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걔는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A 접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그렇죠? 요거는 한시로 동작을 하고 한시로 복귀를 하고 이렇게 되는 기본 개념을 요렇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여기는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P002번, 21, 2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각각에 대한 이제 전동기라고 그 컨베이어 벨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 A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B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C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 이제 저는 이제 요거 이제 요 타임 차트하고 프로그램 입력만 이제 위다가 띄운 거고 이제 그림 이제 문제집에 보시면 시스템도가 있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가 그렇게 순차적으로 있는 거고 동작을 이제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A 컨베이어 벨트고 이게 A 컨베이어 벨트고 얘가 B 컨베이어 벨트고 여기 C 컨베이어 벨트니까 동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A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멈추는 거는 C가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B가 멈추고 그 다음에 A가 멈추도록 이렇게 우리가 시퀀스 PLC를 프로그래밍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책에 있는 시스템 그림처럼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이 이제 떨어지면 이제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해야지 이제 마지막에 이제 A가 멈추면서 마지막 이제 물건이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출고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도록 여기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어쨌든 컨베이어 벨트가 A, B, C 세 개가 있으니까는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세 개로 나눠서 보죠. 이렇게 A 쪽하고 B 쪽하고 C 쪽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보시면 여기가 20번, 그렇죠? 21번, 22번 출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20번, B는 21번, C는 2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입력은 뭐예요? 입력하고 출력을 이제 이런 시퀀스에서는 어느 게 입력이고 어느 게 출력인지 보는 게 중요해요. 입력이 뭐냐면 얘가 입력인 거죠. P0000이 이제 입력인 거예요. 그래서 요 P0000을 주었을 경우에 얘도 동작하고 얘도 동작하고 얘도 동작하고 그게 이제 유지되는 동안인 거잖아요. P000에서 입력이 끊어지는 순간에 C가 바로 멈췄으니까 요거는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동기에서의 자기유지 개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자기유지 개념이면 입력 신호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 잠깐 입력 신호를 이렇게만 주어도 나머지 출력이 계속 동작하고 있으면 그럼 얘가 자기유지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얘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입력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력이 계속 존재하는 동안에 출력이 존재하다가 입력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제 이 출력이 끊어졌으니까는 자기유지에 대한 개념이 아닌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놓고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면 그럼 입력은 다 뭐냐면 입력은 P0000에 다 입력이 걸려 있는 거죠. 여기에 다 입력, 요 출력이라고 하는 20, 21, 22는 다 이 00번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눈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요 P0000이라는 0000 힘드네. 0000이라는 요 입력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A 보면은 P0000이 들어갔죠. 그러면 요 B 컨베이어 벨트에도 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얘가 들어가야 돼요. P0000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C에도 P0000
0000번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입력이니까.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 입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타이머 동작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냐? 컨베어 정지 지연 시간 설정이 10초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동작은 요 타이머에 대한 접점의 동작은 어떻게 동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동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정지 지연 시간이 이 오프 딜레이라는 얘기예요. 정지 지연 시간이니까는 한시 복귀처럼 동작을 하겠구나. 그러면 요 T-10, T010이라고 하는 요 타이머는 동작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입력을 주자마자 바로 접점이 붙어요. 그 상태에서 그 입력이 끊어지면 입력이 끊어지고 나서 10초 동안은 더 출력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타이머 T010이라는 접점이 이제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T01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P000 입력을 주자마자 요 T 오프죠. 요 T010에 대한 접점이 바로 동작을 합니다. 얘랑 연결하는 거니까 바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20번 전동기 A 컨베어 벨트를 이제 운전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되겠죠? 그리고 얘가 언제 멈춰요? 얘가 멈출 때에는 요 P0000의 입력이 끊어지고 나서 10초 이후에 저기 타임 차트를 보세요. 요거를 주고 끊어졌죠. 끊어진 순간에 같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요 T010번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요 타이머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010번에 설정된 시간이 10초니까는 요 구간이 10초인 거죠. 요 구간이 10초인 거예요. 요 구간이 10초. 그래서 입력이 끊어지고 10초 동안 출력을 유지를 한다. 그게 이제 A 컨베어 벨트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럼 두 번째, 이제 빅 컨베어 벨트를 할 건데 빅 컨베어 벨트는 동작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넣었어요. 요건 온 딜레이고 요건 오프 딜레이잖아요. 얘는 기동 지연이 5초예요. 한시 동작인 거죠. 그러니까 입력이 주어지면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설정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입력이 여기서 주어졌지만 요 구간은 동작을 안 하잖아요. 그죠? 요 구간이 뭐냐면 T000이죠. T000 구간. 기동 지연이 되어 있는 T000 구간 동안에는 아직 접점이 동작하지 않는 거죠. 여기 몇 초냐면 여기 이제 5초죠. 여기가 5초. 여기가 5초. 그렇죠? 그래서 일정 시간 이후에 타이머에 설정된 5초 이후에 접점이 붙어서 출력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T000, 그렇죠? 요거에 의해서 요게 동작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T000 접점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요게 이제 처음 요 P000에 대한 입력이 들어오면 요거에 대한 요 접점이 5초 이후에 동작을 해서 요 B 컨베어 벨트를 동작을 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됐고. 기동은 됐고. 그 멈추는 건 어떻게 해요? 멈추는 건. 멈추는 거는 그 입력 신호가 끊어지고 나서 T011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지연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B 컨베어 벨트 정지 시간이 5초죠? 여기도 5초예요. 여기도 5초. 여기도 5초죠. 그렇죠? 입력 신호가 끊어지고 나서 5초 동안은 출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입력 시간가 끊어졌어. 그러면 요 T011번 접점에 의해서 5초 동안은 계속 동작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T000번 요거 있죠? 요거에 대한 접점이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T011.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입력 신호가 끊어지는 순간에 얘는 복귀가 순시죠. 동작은 한시지만은 복귀는 순시예요. 얘가 끊어지는 순간에 얘도 같이 끊어지니까는 이렇게 들어가는 신호는 끝나는 거죠. 그 대신에 요 T001번에 대한 요 접점에 대한 타이머 그 정지 지연 시간 5초 동안 요 접점에 의해서 요 전동기가 유지가 되겠다. 그래서 5초 이후에
전동기가 멈추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하나씩.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C 컨베이어 벨트는 입력이 주어지고 나서 T001번에 설정된 시간 동안 동작하지 않죠. 이것도 한시 동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시 동작. 그리고 끝날 때에는 입력 신호가 끊어지자마자 바로 정지를 하는. 그래서 한시 동작. 여기 보시면은 기동 지연 시간이라고 했으니까는 온 딜레이에 대한 한시 동작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얘도 요 P000번에 입력이 주어지면 T001번에 의해서 얘가 동작을 하는 건데 바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10초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접점에 뭐가 들어가요? T001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요 접점에 의해서 바로 동작하지 않고 10초 있다가 동작을 하겠다. 멈추는 건 순시복귀니까는 입력이 끊어지면 바로 출력도 끊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더 보시자면 여기에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 설정값이 얼마라고 나냐면은 0.1초라고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5초를 딜레이 시키고 싶으시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는 거냐면 이제 50을 집어넣어야지 5 곱하기 0.1, 50 곱하기 0.1 하니까 이제 5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값들이 다 100에 10초, 50에 5초, 50에 5초, 100에 10초 이렇게 나온 거죠. 왜냐면 설정 값이 0.1초니까 우리가 데이터 값으로는 그거의 10배를 주어야지 이제 원하는 우리가 5초, 10초에 대한 값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다시. 그래서 한시 동작, 한시 복귀. 이제 요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쭉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쨌거나 이제 보니까는 이렇게 타임 차트가 있었고, 여기 이제 A 컨베이어 벨트였고, 얘가 B 컨베이어 벨트였고, 얘가 C 컨베이어 벨트였을 경우에 A 컨베이어 벨트는 입력이 들어가자마자 동작을 해서 입력이 끊어지고 나서 10초 동안 출력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B 컨베이어 벨트는 처음에 입력이 주어지자마자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T00번에 설정된 시간이 5초 동안은 딜레이 했다가 5초 이후에 이제 전동기가 컨베이어 벨트가 동작을 하고 그리고 입력 신호가 끊어지는 시점에서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T011번에 설정된 시간이 5초 이후 5초까지는 출력이 이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C 컨베이어 벨트는 입력이 주어지자마자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T001번에 설정된 시간이 10초만큼 딜레이 됐다가 그 이후에 출력이 발생을 하고 멈출 때에는 즉시로 입력이 끊어지는 순간에 출력도 멈추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쭉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런 거였죠. T000은 이제 입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얘가 입력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 A, B, C 컨베이어 벨트는 다 요 입력에 의해서 요 P0000이라는 입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출력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000이 얘는 있으니까 A 컨베이어는 이제 B하고 C에도 요 P000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P0000이 있었고 여기도 P0000이 있었던 거죠. 입력이니까는 입력은 재고. 그럼 이제 딜레이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딜레이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러니까 요 A 컨베이어 벨트는 T010에 의해서 그럼 여기는 접점이 뭐가 들어가? A 컨베이어 벨트니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B 컨베이어 벨트는 뭐에 의해서 기동은 T000번, 정지는 T010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T000은 있으니까는 없는 게 뭐예요? T0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입력은 요건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입력은 요거고 요 T001번에 의해서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 요 컨베이어 벨트에는 T001번에 대한 타이머 접점이 들어가야 되는구나라고 보는 거죠. 동작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이제 출력에 대한 개념들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예. 한시 동작, 한시 복귀. 예. 요 문제가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한시 동작하고 한시 복귀, 한시 동작에 대한 개념들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된 거고 넘어가시고. 다음 문제. 어느 수영가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제 응용된 문제인데. 전선의 최소 단면적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삼상 3선식이니까는 우리가 전선의 단면적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요? 삼상 3선식일 경우에, 그렇죠? 30.8에 LI에 1000에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하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전류, 전압 강하. 삼상 3선식일 경우에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건데, 요게 조금 이제 문제가 요 전압 강화에 대한 조건이 보통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그냥 인입구에서부터 부하까지의 거리가 이제 쭉 한 번에 나왔어가지고 뭐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요 문제는 여기서 조금 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꼬았냐면 문제를 보세요. 어떻게 꼬았냐면 전열기 부하를 쓸 거예요. 100kW에 380이 전열기 부하를 쓸 건데 인입구로부터 분전반까지는 전압 강화가 3%고 분전반에서 전열기까지의 거리가 10m래요.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분전반에서 전열기까지의 최소 단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얘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인입구가 있었는데 인입구에서부터 전선이 쭉 가다가 이제 분전반을 만난 거죠. 그렇죠? 인입구에서 바로 부하까지 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분전반까지 가고 분전반에서부터 다시 이제 부하까지 가는 거죠. 요게 부하가 얼마였냐면 삼상 10kW에 전압이 380 이렇게 된 거고 인입구에서부터 떨어져 버렸어. 인입구에서부터 여기가 인입구인데 요 인입구에서부터 요 분전반까지의 전압 강화가 3%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까만색으로 그러면 잘 안 보이죠. 그러면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 강화가 3%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요 분전반에서부터 요 부하까지의 거리가 10m.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전선의 굵기를 물어본 거냐면 분전반에서부터 이 부하까지의 거리 여기에 해당하는 전선의 굵기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좀 이제 그 문제에서 좀 헷갈리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꽈어요. 그래서 요러한 그림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거리는 얼마예요? 요 거리는 10m라고 했으니까 요건 10m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요건 10m 집어넣으면 되고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전류는 I는 삼상이니까 루트 3배에다가 전압에다가 와트니까는 역률이 있을까요? 어쨌든 코사인 세타에다가 P 여기 10kg니까는 10 곱하기 10의 3승 하시고 루트 3에다가 곱하기 380을 하시고 전열기니까는 역률이 그냥 1일 것 같기는 한데 주어지지는 않았죠? 주어지지 않았으니까는 히터니까는 모터가 아니고 전열기의 경우에 주어지지 않으면 역률을 1로 놓는 거니까 이제 곱하기 1 이렇게 하죠. 해서 전류를 구하면 돼요. 얘가 얼마냐면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15.19죠. 15.19 암페어. 여기까지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요거 전압 강화. 요게 문제 요게. 요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인입구에서부터 부하까지의 전압 강화를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한 게 있죠. 얘가 조명일 경우에는 3%인가요? 그렇죠. 조명일 경우는 3%고 그 기타의 부하일 경우는 이제 5%. 인입구에서부터 부하까지요. 인입구에서부터 부하까지.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표로 이제 규정을 해놓은 게 이제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거고, 얘가 조명일 경우에는 3%고 기타인 경우에는 5%예요. 전압강을 거기까지는 이제 괜찮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입구에서부터 분전까지가 3%니까 그럼 분전반에서부터 부하까지는 전압강화가 몇 %인 거예요? 이게 2%인 거죠. 여기가 2%.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요거를 고려를 하지 않고 조명이 아니니까는 5%나 거기까지는 암기를 했는데 그 5%를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하면은 틀린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이입구에서부터가 아니라 분전함에서부터 부하까지에 대한 전압 강화를 고려를 하도록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요것만. 그래서 그럼 이제 요 이는 어떻게 돼요? 요 전압 강화는 어떻게 돼요? 요 전압 강화는 그냥 곱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380에 0.02, 2%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얼마예요? 7.6V. 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암기를 하셨던 공식일 테니까는 요거는 이제 요거대로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전압 강화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는 암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근데 보통은 이제 조명 부하가 안 나오고 다 뭐 전열 부하 이런 쪽이 나오기 때문에 5%만 기억을 하셔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조명 쪽 3%도 뭐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요 부분이 함정이었으니까는 문제를 좀 잘 읽어보세요. 그 전선의 굵기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해서 이제 선정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만큼 나왔냐면 단면적 0.6가 나왔네요. 근데 요거 0.6는 아니고 요거 이제 위에 우리가 이제 공칭 그 단면적을 선정을 하시면 2.5mm/s로 이제 선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이제 근사한 값을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좀 주의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CT 문제인데,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이고, 삼상인데 CT는 두 개만 달았죠. 그럼 이제 A상하고 B상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건데, B상에 대한 이제 그 전류 그 값은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검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이 B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출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 이제 아랫 방향이면 CT에는 이제 이렇게 위에 방향으로 2차 측, 요렇게 밑에 전류를 1차 측이라고 한다면, CT 2차 측에는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전류가 발생을 할 거고요. 걔가 이제 이렇게 OCR, 이렇게 그렇죠? 돌겠죠. 그러면 저 OCR 1번에는 이제 A상에 해당하는 전류가 이제 추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OCR 2에는 C상에 해당하는 전류가 이제 측정이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A상과 C상의 합인 거죠. A상과 C상의 합이 OCR 3번으로 흐르면서 이제 전류가 이제 측정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뒤에서 문제를 풀겠지만은 그 값은 결과적으로 요 각 A상과 C상의 크기랑 똑같이 벡터 합에 의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B상의 전류를 측정하는 값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 쭉 풀면서 대충 이제 개념은 이제 요런 거예요. 요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T 두 대를 결성하고 이제 OCR 세 대를 연결했죠. 그래서 요 내용이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CT는 일반적으로 이제 감극성이죠. 변압기도 감극성이고, 변압기가 감극성이니까 나머지 이제 기타 기기들도 다 이제 감극성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CT 전류비가 40대 5고요. 전류기 2차 측 전류가 3A래요. 전력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전력은 어떻게 보여요? P. 전력은 어떻게 보일까요? 삼상일 경우에 루트 3에다가 VI 코사인 세타를 하면
세타를 하면 이제 와트 값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루트 3에다가 전압이 얼마일까요?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예. 어디 갔어요? 전압이 얼마냐면 22,900이네요. 22,900 곱하기. 전류가 얼마예요? 전류가 2차 측 전류가 3A라고 나왔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수전 전력이니까는 1차 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온 요 2차 측 3A를 1차 측 전류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2차 측 전류에다가 CTB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1차 측 전류 값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3A라고 했고요. CTB가 아까 40대 5라고 했나요? 40대 5. 58에 40이니까는 38에 24. 24A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요게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24A. 그렇죠? 역률은 90%이다. 그러면 이게 90%. 그리고 단위가 아마 킬로와트로 물어볼 거니까는 곱하기 10의 3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구하시면은 856.74 킬로와트가 되겠더라. 좀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3번 OCR에 흐르는 전류는 B상의 전류와 크기가 같죠. 그 이제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제 그 3상일 경우에 A상을 기준으로 A상, B상, C상 이렇게 되죠. 그렇죠? 지금 문제에서 요 OCR 3번은 요 A상에 해당하는 요 전류하고 C상에 해당하는 전류가 합해서 저 3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A하고 얘가 A고 여기 A죠. A하고 C하고 합이니까 이거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A 플러스 C죠.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요거랑 크기가 같을 테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 B의 이제 위상이 이제 반대로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크기만으로 보면 이 OCR 3번에 흐르는 전류값은 이 B상에 흐르는 전류값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상 전류인 거고. OCR은 이제 보통 달라스하고, 그쵸? 에 대해서 이제 동작을 하는 거고요. 통전 중에 있는 변력 2차측 기계를 교체할 때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요쪽 2차 측에 있는 계기를 일단 단락을 시켜야죠. 얘를 단락을 시켜야죠. 검사를 하려면. 그렇죠? 단락을 시켜야 돼. 안 그러면 이제 그냥 개방이 됐을 경우에 고전압이 유도가 돼서 2차 측 건선을 다 이제 끊어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락을 하고 2차 측을 단락을 하고 기기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다음.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없었죠. 다음. 6번 문제. 용량을 구하래요. 커패시터의 내부 결선 방식에 따른 이제 용량을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델타 결선하고 Y 결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델타 결선하고 얘를 이제 델타 결선으로도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얘를 이렇게 이제 Y 결선으로도 이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전체 그 콘덴서 용량은 요거 하나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 여기 흐르는 전류죠. 요거 하나는. 그래서 3상이니까 델타든 Y든 이거의 이제 3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것도 요거 하나에 걸리는 게 IC니까 여기다가 이제 3배를 하면 이제 그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 콘덴서 용량을 이제 구하는 건데, 문제에서 그 전체 델타 Y 결선을 했을 경우에 커피시터 용량이 얼마라고 했냐면 40이라고 했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40 kVA다. 내부 결선하고 상관없이 이 전력용 커피시터의 용량이 40 kVA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커피 내부 결선 방식에 따른 용량을 요 하나당 용량, 요 하나당 정전 용량이 얼마일까요를 이제 물어본 거죠. 그렇죠? 전체를 40으로 봤을 때 저 내부 결선에 의해서 안에 있는 저 정전 용량에 대한 값이 바뀔 텐데 그 값이 얼마일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뭘 먼저 물어봤냐면 델타 결선의 경우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봤죠. 델타 결선의 경우에 그렇죠? 식은 3배의 2의 IC. 그렇죠? 근데 이 전류값은 오메가 C 니까는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3배의 오메가 3배의 오메가 2파이 F니까 2파이 F의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C 어디 갔어? C가 빠졌네. 오메가 C2니까는 오메가 C2 그렇죠? 오메가 C 제곱이니까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C 값이 얼마인지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니까 델타 결선일 경우에 얘를 C1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넘어가면 되죠. 이거 3이 6이니까는 6파이 F의 2의 제곱에다가 요거 40 곱하기 10의 3승 이게 들어가는 거죠. 주파수는 60일 테고, 그렇죠? 전압은 380, 380 볼트. 성간전압인 거죠. 네, 델타 결선의 경우에는 뭐 성간전압이든 상전압이든 똑같으니까는 그렇게 대입을 한 거고. 얘가 단위가 마이크로페러스로 물어봤으니까는 마이크로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의 6승 해서 요거를 계산기로 누르면 244.93 마이크로페럿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델타 결선. 그렇죠? Y 결선의 경우에 어떻게 돼요? Y 결선의 경우에 Y결선의 경우에 어차피 요식은 똑같죠. 요식은 똑같아요. 요식은 똑같고 넘겨서 이제 이렇게 넘기려고 했더니 아까 제가 이제 중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 380은 무슨 전압이에요? 요거는 성간 전압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3배의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이 3배를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전압은 성간전압이 아니고 상전압이죠.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되는 전압이 성간전압이 아니고 상전압이에요. 그러면 요거가 우리가 성간전압을 V라고 하면 밑에다가 식을 쓰고 하죠. 그냥 여기까지는 쓸게요. 3배의 2파이 FC의 2의 제곱까지 이제 쓸게요. 어차피 여기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되는 값이 얘가 성간전압이니까 Y결선에서는 그러면 380을 루트 3으로 나눠야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 제곱이 위아래니까는 밑에는 루트 3의 제곱이면 3이고요. 위에는 380의 제곱이 되는 거죠. 앞에 3이 있네? 요거랑 요거랑 날라가죠? 결과적으로는 Y결선의 경우에, 왜 지울게요, 그냥. Y결선의 경우에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얘를 C2라고 하면, 2파이, 그죠? 2파이 F의 2의 제곱이라고 그냥 써도 되죠, 이런 식으로. 40 곱하기 10의 3승. 이거 빼고 그냥 380을 쓰죠.
곱하기 380의 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델타 결선 했을 때보다, 그렇죠? 델타 결선은 여기가 6이었잖아요. 그렇죠? 델타 결선보다 이제 y 결선으로 하면은 3배만큼이 더 커지겠죠. 이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뭐 똑같이 여기다 60만 집어넣으면 이것이 곱하기 10의 6승, 이것도 마이크로니까는, 그럼 얘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734.79가 된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 결선하고 y 결선하고 그 대입을 해야 되는 전압이 다르니까 요거만 조금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델타 결선보다 y 결선으로 하면은 이 한상에 걸리는 정전 용량에 대한 값이 3배가 크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녁 시간에 이제 하셨던 내용 드릴 테니까는 이것도 한번 그냥 상기시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시고, 요거는 아래 논리회로를 참고해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배타적 논리합 회로다 이렇게 부르죠. 배타적 논리합. 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서로 다른 입력이 주어졌을 경우에만 출력이 발생하는. 여기는 타임 차트가 안 나왔는데, 그 진리표가 안 나왔는데, 진리표를 한번 구해 보면 A하고 B하고 X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0, 0, 1, 0, 1, 아니다. 0, 0, 0, 1, 0, 0, 0, 0, 0, 1, 1, 0, 1, 1 이렇게 나왔을 때 출력은 서로 다른 입력일 경우에만 출력이 발생해요. 이렇게. 그걸 이제 우리가 배타적 논리합 회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 위에 있는 거 갖고 한번 해보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에요. 예를 들어서 1하고 1이다. 그러면 여기가 쭉 가서 여기가 1이죠. 이 밑에 거는 1이었는데 이건 부정이죠. 부정은 1이면 0으로 바뀌고 0이면 1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1이었으면은 통과하는 순간 0이죠. 요거는 엔드 배로인데 엔드 배로는 곱하기잖아요. 그렇죠? 1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 여기는 이제 5업 배로는 이제 0이 입력이 들어갈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B도 쭉 가면 여기 1이죠. 밑에는 또 부정이 있으니까는 1이 입력이 들어왔으니까 0이고 곱하기니까 0이고 0이네요. 5업 배로는 더하기죠. 그럼 0 더하기 0은 얼마예요? 0. 그럼 이제 출력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출력이 발생하는 경우 하나만 해볼게요. A가 1이고 B가 0이에요. 그러면 A는 쭉 가면은 1이죠. B는 쭉 오면은 부정이니까는 0이었으니까는 1로 바뀌죠. 그럼 1 곱하기 1이니까는 1. 그럼 5회로는 입력이 1이 되겠네요. 그럼 밑에 신호랑 상관없이 위에가 1이니까는 1이 나가는 거죠. 밑에 거 해보면은 여기는 B가 0이고 A가 1이었는데 부정이니까 얘도 0이죠. 0 곱하기 0은 0. 0이긴 한데 어쨌거나 5호 회로니까는 하나만 입력이 주어져도 출력이 발생하는 회로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배타적 논리합 회로다라고 하는 거고, 밑에 타임 차트는 입력이 서로 상반되게 주어졌을 경우, 그렇죠? 서로 다른 입력이 주어졌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는 같은 입력이니까는 안 되죠. 여기는 다르네요. 얘는 0이고 1이니까는 여기는 출력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1하고 0이네요. 여기도 다른 거네요. 여기는 같은 입력이죠. 없어. 여기도 같은 입력이니까 없고, 여기도 같은 입력이니까 없고, 여기는 다르네요. 여기. 타임 차트는 이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하시면 되죠. 서로 다른 입력이 주어졌을 경우에만 출력이 발생한다. 여기는 0이고 1이니까요. 그렇죠? 여기 1이고 0. 여기도 1이고 0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입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출력이 발생하는 회로다. 뭐 이러는 거고. 얘를 요거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논리식으로 표현하면은
A 부정 B 플러스 B A 곱하기 B의 부정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면 앞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얘는 A죠. 얘는 A예요. 그렇죠? 네. 밑에는 뭐예요? 밑에는 B인데 B의 부정이죠. 낫이 있으니까. 네. 곱하기라고 했으니까는 뭐예요? A 곱하기 B의 부정 이런 거죠. 밑에는 네. A부터 할게요. A는 부정이 있으니까는 여기 A의 부정. 그렇죠? 요거는 B가 쭉 가니까는 얘는 B 곱하기니까 여기는 A 부정에 곱하기 B 두 개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거 갖고 우리가 릴레이 시퀀스 유접점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쁜 그림은 책에 있으니까는 그래서 A, B를 쓸 건데 하나는 하나는 A 접점 쓰고 하나는 B 접점을 쓰고 이런 거죠. A하고 얘는 A의 B 접점 이렇게 쓰면 되죠. 또 얘는 이게 A 접점이니까는 B의 B 접점 요거는 그냥 그래서 A, B 그렇죠? A하고 곱하기는 직렬이죠. 곱하기는 직렬 더하기는 병렬로 회로를 구성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하면은 된다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타성 논리화폐로 보시면 되고 8번 설명할 것들이 좀 많아서 전격용량 500 변압기에서 배너 손실을 40으로 유지를 하면서 에러 엔트 전력을 공급하고 있대요. 전력용 커피시터를 기존 부하의 병렬로 연결해서 역률을 90% 그림을 그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인데 이제 부하가 이제 L1하고 L2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부하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역률 개선을 위해서 콘덴서를 더 이제 설치를 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조건을 보면은 L1은 부하가 역률 60%에 180이래요. 요거는 180kW에 역률이 60%. 그렇죠? 그리고 B부하는 L2는 210kW에 모여 전력이 160. 요거는 120에 그렇죠? 120kW에 무효 전력이 160 kVAR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일단 부하 1하고 부하 2에 대한 합성 용량 kVA를 구하십시오. 그렇죠? 용량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유효 전력끼리 무효 전력끼리 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시면 되는 거죠. 피상 전력 유효 전력 먼저 하는 게 낫겠죠. 유효 전력을 먼저 하면은 180, 120이니까 그렇죠. 180 플러스 120이니까는 300kW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무효 전력은 얘는 160이라고 나왔죠. L2는 160이라고 나왔어요. 플러스 L1은 L1은 요걸 갖고 무효 전력을 만드셔야 되는데 헷갈리니까는 L1을 먼저 하죠. 그럼 L1에 대한 무효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180 나누기 0.6에 곱하기 0.8 플러스 106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L1에 대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역률 이 세타라고 했을 경우에 아까 이제 했었지만은 얘가 피상이고 얘가 이제 무효였죠. 그렇죠? 무효 전력은 피상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거예요. 그렇죠? 네, 요게 요 피상 전력, 유효 전력 있죠? 요거는 피상 전력에다가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식으로 요 피상 전력을 표현을 하면 얘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피상 전력은
코사인 세타분의 유효 전력이다. 그렇죠? 예, 요 코사인 룰을 넘기면 피상 전력은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의 P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아까 저기서 코사인 세타가 0.6이라고 그랬죠. 얘가 0.6이래요. 여기 0.6. 코사인 0.6이면 사인 얼마예요? 0.8이죠. 이걸 다시 요거까지 설명해 드리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는 다른 문제 풀면서 아마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있을 테니까는. 어쨌거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해서 계산을 하면 400이 나온대요. 여기 400. 그쵸? 400 kVAR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P상은 얼마예요? P상은 얼마일까요? 이거 뭐 이거는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죠. 그쵸? 얘가 3이고 얘가 4면 얘는 5죠. 그죠? 저 제곱제곱 이제 책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이 정도는 이제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죠. 3, 4, 5, 6, 8, 10. 이 정도는 암기를 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했을 경우에 1번은 합성 용량은 500kVA가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하 1과 부하 2에 대한 합성 역률을 구하십시오. 이게 이제 부하 1하고 부하 2를 합한 거잖아요. 그럼 역률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거꾸로 돌렸네. P상분의 유효니까는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각을 끼고 도는 거니까. 그러면 500분의 300이니까 그렇죠? 얼마예요? 60%. 5, 6이 30이니까.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500에 300 곱하기 100 하면은 60% 이게 되는 거죠. 똑같네요. 어차피 얘도 역률이 60%였군요. 역률이 똑같으니까는 같이 그렇게 합성을 해도 이제 60%가 나온 거죠. L1하고 L2 부하는 둘 다 역률이 60%였네요. 이렇게 됐고, 얘를 이제 90%로 개선을 하고 싶대요. 그 경우에 요 콘덴서 용량, 요거 어떻게 돼요? 지우고. 요거 용량 어떻게 구하냐면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죠. 계산 전, 계산 후. 그래서 요걸 이제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서 하는 거는 이제 책에 풀이에 있으니까는 저는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요거는 300이죠. 곱하기 탄젠트 세타 대신에 아크 코사인의 0.6 마이너스 탄젠트 코사인 아크 코사인의 0.9.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책에 있는 것처럼 하셔도 되고 계산기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어차피 여기 세타 값이니까. 그렇죠? 여기 세타 값이니까. 하셔도 되고. 계산을 하면은 254.7이 나온다더라.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마지막. 역률 계산 시 배전선의 전력 손실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은 역률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손실 이거 4번 문제죠. 손실은 역률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손실은 역률의 자승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자, 역률 제곱하고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그거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 전압의 제곱하고도 반비례하고 역률의 제곱에 이제 반비례하고 뭐 있어요. 그런 거. 뭐 전력 시간을 하실 테니까는 일단 여기서는 요 정도만 하고 손실을 가지고 그 식을 유도하는 거는 다른 문제 있으면 다른 문제에서 할게요. 그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 40을 그쵸? 40을 유지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40인데 역률을 90%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반비례 관계니까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세로 역률을 계산했을 경우에 손실을 PL 프라임이라고 하면 40인 거고 제곱의 반비례인 거예요. 만약 비례면 0.6에서 0.9로 하면 되죠. 왜냐면 지금 60%가 60%를
90%로 이제 개선을 한 거니까, 개선을 한 거니까 비례 관계면은 이제 0.6에 0.9를 하면 되는데 비례면 반비례니까 위아래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은 0.9분의 0.6의 제곱.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예요. 반비례니까. 줄어드는 거니까. 역률이 증가했지만 손실은 줄어야죠. 그게 반비례 관계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면 17.78이 된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기 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례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쓰셔도 되고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역률이 증가했잖아요. 6에서 9로 증가했는데 제곱의 반비례하는 관계니까는 값이 줄어야 돼요. 손실이. 그러니까 식을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9번은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직무에 관한 고시 구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는 쓰시면 되고, 다 1년이에요. 10번. 10번은, 동기 임피던스가 이제 95%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발전기에, 한 상의 그 임피던스 값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10V 자승의 P의 임피던스 이렇게 쓰는데 동기 임피던스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요 동기 임피던스의 값은 이제 한 상에 대한 이제 동기 임피던스 값일 거고요. 쟤를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따라서 요 동기 임피던스 값은 어떻게 구해요? 뒤집어서 넘어가면 되죠. P 10V 제곱에 곱하기 퍼센트 임피던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아마 다 주어질 테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면 용량은 얼마냐면은 용량이 93,000 93,000이고 전압은 얼마예요? 13.2 kV 그렇죠? 퍼센트 95% 해서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1.785ohm이 나온다더라. 그냥 이제 기본 공식 해가지고 이제 구하는 거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 문제도 뭐 그냥 별거 아니죠. 부등률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부등률 어떻게 구해요? 부등률은 등계합이죠. 그쵸? 개개부하의 개개부하의 최대 전력을 합성 최대 전력으로 나누어서 이제 구하시는 거고, 여기는 곱하기 100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각 부하에 대한 그 최대 전력을 구해 보시면 A 부하 같은 경우에는 300에 70. 저기다 쓸게요. 길어질 것 같으니까는. 그래서 부등률은 300 곱하기 설비용량에다가 수용량 곱하면 최대 전력이니까는 0.7. 그렇죠? 70이니까 계산할 때 0.7을 대입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B부하는 300에 0.5 설비용량 곱하기 수용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C부하는 400에 곱하기 수용률 0.6 그리고 마지막으로 D부하는 500에 수용률이 0.8 그렇죠? 거기다가 합성 최대 문제에서 주어졌죠. 배선설의 최대 전력이 700이다. 해가지고 이제 계산기를 누르시면 되겠네요. 1.43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다음 문제. 폭 8m 2차선 도로의 가로등을 도로 한쪽 배열로 50m 간격으로 설치를 했다. 도로가 있는데 얘가 폭이 8m. 그렇죠? 폭이 8m고 가로등을 한쪽 배열로 50m 간격으로 설치를 했대요. 이 가로등 하나, 두 개인데 이 간격이 50m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요랬을 경우에 평균 조도를 오록수를 할 경우 한 등당 필요한 광속을 구하십시오. 조명 문제가 나왔을 때는 광속 구하는 거 다 애들이 노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실기에서 조명에 관련된 계산 문제의 대부분은 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들이 놀고 있는 거죠. 애들이
애들이 AED 애들이 펀하고 있는 거죠. 놀고 있는 거고. 문제에서는 광속을 물어본 거니까 그럼 F는 어떻게 돼요? F는 광속은 넘기면 되죠. UN의 AED. A는 면적이죠. 등 하나가 담당해야 되는 면적이 얼마만큼이냐면 원래대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지만 한쪽이니까는 그렇죠? 요 면적이죠. 나머지 이제 반은 이제 반대쪽 가로등에서 하면 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반, 여기에 반, 여기에 반이죠. 여기도 여기 반, 여기 반. 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그냥 옮겨서 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 면적.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로등에 대한 간격에다가 폭을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그게 등 하나가 담당해야 될 면적이니까 8 곱하기 50 이렇게 되는 거죠. 조도는 몇 룩스냐면 5룩스. 그렇죠? 감광보상률은 1.5. 조명률은 0.43. 등은 이제 한 개당 기준이니까. 그렇죠? 계산기 누르시면은 6,976.474 룰멘이 된다고 한다더라. 좀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것도 뭐 워낙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죠. 이런 것들. 넘어가시고. 13번. 이제 공식을 암기하셔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뭘 물어봤냐면 접지봉을 매입하는 경우에 접지 저항값을 이제 구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접지 저항 이제 구하는 그냥 공식이 L의 대지 저항에다가 요건 이제 밑이 지수인 로그죠. 요런 밑이 10인 로그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가 10 대신에 이렇게 지수가 들어가는 로그는 우리가 이렇게 L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계산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 로그라고 쓰여져 있는 게 있고 LN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있으니까는 우리가 여기다가는 대입하실 때는 LN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공식을 암기를 했다면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이긴 한데 이 공식이 이번에 처음 이제 나왔었던 문제니까는 암기를 좀 해주시는데 자주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시면 대지 저항이 500, 그렇죠? 대지 저항이 500이고 접지봉 길이가 2m, 그렇죠? 얘도 2m고 반경이 0.01 해가지고 이제 대입해가지고 하는 거니까는 이게 이제 태그식인데 암기해서 쓰시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나왔던 거고 기술사에서 이제 뭐 유도화라는 뭐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다음에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뭐 식 나왔으니까는 암기를 하셔가지고 대입해서 구하는 것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깊이 있는 설명을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접지봉을 매입을 했을 때 이게 대지 저항하고 거리 R하고 접지봉의 길이하고 이제 해가지고 하는 거긴 한데 모르겠어요. 요거는 그냥 공식에 대입하는 문제로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음 문제 14번 문제고요.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이제 전압분배 법칙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V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이제 V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했을 경우에 전압 분배 법칙이니까는 RM에 플러스 RV 식을 쓰다 말하죠. RM에 RV 분의 RV죠. 전체 전압 V0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배율기 RM의 저항값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요게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는 여기에서 요 값이 얼마일까요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좌우로 한번 넘겨볼게요. 좌우로 넘겨보면 얘 일로 넘어오고 얘 뒤집어서 넘어가지면 RV가 분의 RM의 플러스 RV가 넘어왔으니까 V에 V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정리가 이렇게 되겠네요. RV분의 RM의 플러스 1이 V에 V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넘어올 수 있죠. 이렇게 반대로.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우리가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는 RM 요게 넘어오면 되겠죠. 이게 이렇게. 그럼 식을 정리하면 따라서 RM은 가로에 V에 V0 마이너스 1에 RV가 되니까 우리가 거기 나오는 식을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뭐 책에 있으니까 그림은 책에 있는 걸로 참고를 하시고 일단 그냥 빠르게만 좀 그려볼게요. 결성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여기 이제 그 변압기 세대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변압기 세대가 있고 여기 이제 CT 세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CT일 경우에 요 그 전원 쪽에서 들어오는 쪽을 우리가 S 소스 쪽이고 부하가 있는 쪽을 이제 L 쪽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냥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다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연결을 한번 해보면 여기는 이제 파워 쪽이니까 여기는 이제 PT 쪽 결선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CT 쪽 이제 결선을 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요 L 1, 2, 3는 다 요쪽 L하고 이제 연결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고 1, 2, 3는 뭐 이렇게 가서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접지해야죠. 그림 이제 책에 있는 그림 그냥 그 이쁘게 그려진 그림 있으니까는 그거 참고하시고 그냥 어떻게 그리는 거다라고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상 4선식이니까는 그렇죠? 3상 4선식이니까는 선 하나씩 하고 그렇죠? 중성선 연결되어 있는 거죠. Y결선이니까는. 그래도 마찬가지로 선 하나씩 해서 얘도 중성점 접지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P0로 하나 가고. 그래서 이건 이제 뭐 하나씩 따서 이제 그림을 그냥 이제 그리면 되는 거니까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완성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제가 전류량의 현실 표기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그 5A하고 2.5A하고 의미하는 바가 얘는 이제 전격 전류고 얘는 기준 전류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요 가로 안에 있는 숫자보다 요 밖에 있는 전류 값이 몇 배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2형 계기, 3형 계기, 4형 계기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 이제 해설에 있는 것 해설이 있죠. 해설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60하고 이렇게 돼 있고 2.0급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가 이제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냐면 여기에 지금 20이고 60이니까는 얘가 몇 배냐면은 3배죠. 그래서 얘는 3형객이죠. 그렇죠? 요 경우에는 전격 전류하고 요게 3배니까는
요 전격 전류의 30분의 1배에 해당하는 전류, 60이니까는 2A잖아요. 요 2A에서부터 부하 전류가 60A 그 사이, 그 구간 동안에는 우리가 전압 강화, 그러니까 오차죠. 그 전류에 대한 오차를 2%만큼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오차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계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요건 이제 3배니까 3면 계기고, 얘는 2.5에서 5니까는 2배니까 얘는 2연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있고, 전격 부담하고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계기 전류량계를 선정하는 이제 그러한 개념들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그것도 이제 뒤에서 다른 문제들이 나오면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TB가 그렇고 승률은 어떻게 해도 될까요? 승률은 2차 측에 우리가 그 측정하는 값은 작은 값이니까는 실제로는 얼마인지 그 승률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률은 이제 PTB에다가 CTB를 곱하는 거니까는, 그렇죠? CTB를 곱하는 거니까 PT가 얼마냐면은 220에 120, 그렇죠? CT는 300에 5. 그러면 승률이 120배가 나온다더라 뭐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별건 아닌 거고. 그래서 측정값에다가 이제 요 120배를 하면은 이제 실제 전력이 이제 얼마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16번 이렇게 접속했다면 1분 동안 몇 회전을 할까요? 라고 하는 문제고, 저희가 이제 측정값을 이제 구할 때 전력에 대해서 360에 원판의 회전수에다가 시간, 이건 초저에다가 이제 계기정수를 곱해서 구하시는 거고, 이게 이제 PTB하고 CTB가 이제 나와 있으면 이제 같이 고려를 하시면 이제 실제 값이 나오는 건데, 요 우리 이제 문제에서는 PT 값하고 CT 값이 나오지 않았으니까는 그냥 요것만 주어지지 않은 조건을 이제 무시하면 되는 거니까는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를 구하는 거죠. 요거를 구하는 거니까 식을 이제 바꿔서 요거 빼고 나머지 다 옮기면 되죠. 그럼 요 회전수는 3600에 PT 계기정수 이게 되는 거고요. 부하 얼마짜리에다 연결을 한 거냐면 500W. 500W. T는 아까 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 1분 동안 몇 회전이니까는 60초죠. 계기정수는 2400. 2400 레볼루션. 얘가 2400바퀴를 돌면 1kW 아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누기 이제 3600. 죄송해요. 얘가 500W가 나왔죠? 그러면 킬로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는 0.5로 쓸게요. 공간이 좁네. 500W니까는 아시겠지만 500W니까는 0.5kW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20 레볼루션, 그 20바퀴를 회전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 17번. 전자유도 전압에 대한 크기를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삼상 중선 돼 있고 이제 통신선이 있는 경우에 요게 이제 지락이 발생해서 3배 이제 영상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통신선에 통신선이고 통신선에 이제 유도를 주는 거죠. 그 이제 유도 전압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 문제에서는 그냥 전자유도 전압을 구하십시오라고 한 거니까는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하세요? 또 기호를
이 M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M은 마이너스 J의 오메가 원래 이제 L인데 상호 그 뭐죠? 상호 인덕턴스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예. 그거의 3배의 그러면 주파수는 60이고요. 그리고 50A의 영상 전류가 흐르고 있었고요. 인덕턴스는 상호 인덕턴스는 킬로미터당 0.06인 거고 길이는 30km고 그렇죠? 예. 그럼 다 뭐 조건 주어졌으니까는 구하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J에다가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곱하기 60인 거고 곱하기 0.06 예. 미리 흘리니까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예. 요거는 이제 킬로미터당이고 내가 선로가 몇 킬로냐면 30km. 그렇죠? 곱하기 3배의 영상 전류가 얼마만큼 흘렀는가 봤더니 50.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1.79.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는 유도전압 그 크기만 하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 같은 경우 이제 방향을 의미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크기만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그 마이너스 J 허수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고 이제 101.79V라고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뭐 전력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들이니까는 그냥 공식 해가지고 대입하는 걸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년도 2회 산업기사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